남부 게릴라 일당이 어떻게 열차에 탑승한 겁니까? 철로가 마차로 막혀 있었어요. 거기다 놈들이 죄다 북군 군복을 입고 있어서 별 이심 없이 열차를 세웠습니다. 열차가 서자마자 군인들이 우르르 올라탔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들고 위협하는 거예요. 마침 열차 안에 휴가를 가던 북군 병사들도 있었는데 장교로 보이는 친구가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놈들은 그 장교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 병사들은 죄다 군복을 벗겨서 철로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쳐 죽일 놈들이 죽인 병사들한테 난도질을 하더니 나중에 머리 가죽까지 벗겨왔습니다. 승객들을 전부 내리게 한 다음 열차에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열차를 달리게 하라는 겁니다. 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열차가 불덩이가 돼서 출발한 다음 놈들이 철로로 죄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착한 화물 열차가 탈선해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앤더슨 일당 흔적을 찾았습니다. 서령님, 그놈들이 인간이 아니라 악마예요. 지금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포로가 된 병사를 구할 의무가 있어. 준비해. 시간 끌 필요도 없겠어. 곧바로 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앤드루 존스턴 소령이 이끄는 북군 제39 미주리 기마보병연대 155명 중에서 125명이 전사했고, 윌리엄 앤더슨, 일명 블러드빌 앤더슨이 이끄는 이 친남부 게릴라 80명 중에서 5명이 전사했어. 북군 병력이 2배나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대? 북군은 한 발 쏘고 재장전하는 패턴 1853 엔필드 라이플이 주력이었고, 이 앤더슨 패거리는 죄다 콜트 네이비 리볼버로 무장한 상태였거든. 아이고. 그래서 북군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이 선영진을 짰지만 앤더슨 패거리는 말 타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어. 결국 1차 사격 한 방으로 이 앤더슨 패거리 5명을 죽였지만 그 후로는 재장전이고 나발이고 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쓸려나갔지. 그나마 리볼버에 맞고 즉사한 병사들은 이 행운아들이었어. 왜? 부상을 당하거나 도망치다가 붙잡힌 북군 병사들은 진짜 산채로 토막이 났거든. 여기까지가 남북전쟁 말기에 벌어진 센트레일리아 대학살 전투의 전말이야. 진짜 세뮤얼 콜트가 무지막지한 무기를 발명한 거였구만. 근데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콜트 이 양반은 어떤 분야에 던져놔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총이었지? 성장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지. 좋은 총을 마음껏 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나 할까. 샘은 1814년 7월 19일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트시 아름다운 부촌 로즈힐에서 태어났어. 이 하트퍼트란 곳이 코네티컷 강을 끼고 있어서 내륙항이 잘 갖춰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샘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콜트는 대형 범선을 건조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특산품을 들여오는 무역상이었지. 금수저 집안이었구만. 그런데 이 양반 취미가 사격인지라 이 샘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아버지 수장품들을 쏘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총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갔어. 거기다 하트퍼트시에서 이 상류로 50km쯤 떨어진 곳에 당시 미국 최대 규모의 스프링필드 조병창, 그리고 30km 떨어진 곳엔 시미언 노스 무기 공장도 있었지. 스프링필드 조병창은 워낙 유명한 곳이고 시미언 노스는 처음 듣는데? 미국 최초로 밀링 머신을 개발한 인물들 중에 하나야. 모터도 없던 시절에 밀링 머신을 만들었었어? 수력과 인력이 있잖아. 밀링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줄질로 부품을 가공하는 것보다 훨씬 제작 공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덕분에 시미언 노스의 무기 공장에선 이 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작동되는 총기가 대량으로 생산됐지. 부품 규격화를 처음 시작한 게 콜트가 아니구만. 시작은 당연히 유럽이었지. 그런데 그 당시 총이 아무리 정밀해봤자 이 단발식 플린트락 머스킷이잖아? 샘은 어린 시절부터 이 느려터진 발사 속도가 영 불만이었어. 그래서 리볼버를 만들었다. 그런 거 만들 새가 없었지. 아버지 회사는 미국 최초의 경제공황으로 파산,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 누이들 셋에 막내 남동생까지 연이어 사망. 그런 와중에 큰형은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하고,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방적 공장도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 삐뚤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구만. 다행히 아버지한테 이 외지에 있는 대규모 방적 공장에서 이 공장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 결국 샘이 14살 때인 1829년 이 콜트 패밀리는 회안의 도시 하트퍼트를 떠나 웨어시로 이사를 갔고, 여기서 샘은 체험 삶의 현장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계물을 먹더니 애가 좀 이상해졌어. 저게 뭔 말이요? 전기로 터뜨리는 수중 폭발물을 시연하겠다는 거지.
아니 14살짜리 꼬맹이가 전기 착화식 기계를 만든다고? 뭐 없던 물건을 발명한 건 아니야. 이 전기로 화약을 터뜨리는 실험은 이미 한참 전에 벤저민 플랭클린이 성공했고 수중 폭발물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실전 투입됐던 물건이지. 아니 제조법을 어떻게 알아놨대? 이 쌤이 백과사전 광이었는데 기폭장치 역할을 하는 갈바니 전지 제조법부터 방수 폭발물 제조법까지 다 나와 있었고 수중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이 화공유약품은 방적 공장에 널려 있었어. 아이 환장하시겠네. 그래서 폭발은 성공했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흥청망청 취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쇼가 시작됐는데 이 뭔가 펑 하더니 물기둥이 쫙 솟구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뗏목은 멀쩡했고 근처에 있던 구경꾼들이 이 물벼락을 다 뒤집어 썼지. 결국 실패. 덕분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 옷만 버린 구경꾼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젖꼬맹이 잡아 족친다고 달려들고 샘은 도망가고 다행히 샘을 보호해준 사람 덕분에 큰 화는 면했어.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훨씬 대형 사고를 치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시내 한복판에서 대포를 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물론 실제 포탄을 날린 건 아니고 독립기념일 기념 축포를 쏜 거였지만 이 워낙 시끄럽게 연사로 쏴대서 동네 사람들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였어. 결국 인근에 있던 대학교 교직원들까지 뜯어말리러 갔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교수님들을 위해 일발장전! 중2병 말기였구만. 바로 태학 각이네. 어차피 이 장래희망이 선장인지라 학교에 다닐 생각도 없었어. 선장?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한테 해외로 나가게 해달라고 졸라댔고 이 아버지도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배를 수배해둔 상태였지. 그래서 대포 난사 사건 벌어지고 한 달 후 샘은 견습 선원 자격으로 인도 캘커타인 코르보호를 타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고를 쳤지. 먹을 거 엄청 먹다가 딱 걸려서 이 생가족 채찍으로 20대나 두들겨 맞았어요. 아이고야, 그 정도면 성인 남자도 초토화 되겠는데? 그 당시에 키 180이 훌쩍 넘는 덩치라 어찌덧지 버텼다고 하더라고. 중2병 치료는 확실히 됐겠구만. 아무튼 여차저차 이 캘거타에 도착해서 7주 정도 머무르다가 귀국길에 올랐는데 얘가 그때부터 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선실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했네. 저거 리볼버 실린더 아니야? 많은 총기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샘이 캘거타에서 뭔가를 보고 필받아서 리볼버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미국 보스턴 출신의 엘리샤 콜리어가 개발하고 당시 인도 주둔 영국군 장교들이 애용한 콜리어 5연발 피스톨이야. 5연발? 근데 저런 플린트락 방식은 이게 쏠 때마다 화약 접시 점화약을 들이붓잖아. 그렇지. 그럼 5발 쏠 때마다 점화약을 5번 부어줘야 한다는 소린데 귀찮아서 써먹긴 하겠어. 콜리어 피스톨은 그게 자동이야. 응? 이 프리즌에 셀프 프라이밍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이 당길 때마다 점화약 1회분이 실린더 내부에 자동으로 주입돼. 오. 덕분에 5발 쏘는데 10초밖에 안 걸려. 기존의 단발식 플린트락 피스톨이 분당 2발에서 3발 쏘는 게 고작이니까 이 산술적으로 연사 속도가 10배는 빨라진 셈이지. 연사광 쌤이 혹할만 했겠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놈은 쏠 때마다 실린더를 손으로 일일이 돌려줘야 돼. 이게 해머랑 실린더 이게 연동이 안 돼? 그렇지. 왜 그렇게 만들었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해머를 당길 때마다 이 실린더 구멍이랑 총열 축선을 딱 일치시켜야 되거든. 만일 총열이 틀어진 상태에서 격발되면은 총도 박살나고 사수 손목도 이게 끝장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콜리어는 해머랑 실린더 연동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대신 실린더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총열이랑 딱 밀착되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이 실린더랑 총열 축선이 틀어질 일도 없고 리볼버의 종특인 가스랑 화염 노출도 거의 없어. 대박이네. 근데 지금 이 당시가 금속 카트리지가 나오기 전이지. 맞아. 근데 해머랑 실린더를 연동시켜봤자 이게 재장전할 때 시간 잡아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연동시킬 필요가 있나? 이게 한 손 조작이 가능하거든. 응? 콜리어 피스톨은 이 조작할 때마다 양손을 다 써야 되잖아? 구조상 그렇겠지. 이런 경우 말터가 다니면서 쏘기가 영 불편해. 이게 한 손으로 고삐를 잡아야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해머랑 실린더가 연동되면 말 타고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한 손 사격은 물론이요, 여차하면 쌍권총 연사도 가능해. 센트레일리아 대학살이 가능했던 게 이게 해머랑 실린더 연동 기능 때문이었겠구만. 그렇지. 오케이. 총기 전문가도 포기했다 해머랑 실린더 연동을 쌤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했나? 선박에서 닻을 감아 올릴 때 쓰는 이 캡스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제일 유력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 캡스턴의 핵심 파트는 이 사람이 나무 작대기를 끼워 돌리는 원통,
그리고 원통 주변에 세팅된 톱니바퀴 원판, 그리고 원통의 역회전을 방지하는 멈춤새, 이 세 가지야. 그런데 샘은 원통의 톱니바퀴를 때려박고 멈춤새를 작동시켜서 원통을 돌리겠다는 발상을 한 거지. 뭐 딱히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실린더를 총열에 정렬시키는 건? 이렇게 만들면 아주 쉽게 해결돼. 이거 뭐야? 18세기 후반 유럽에 등장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발 권총으로 후추통을 닮았다고 해서 페퍼박스 피스톨이라고 부르는 물건인데, 이 실린더가 총열 역할을 겸하니까 뭐 정렬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지. 근데 저런 구조는 쏠 때마다 점화약을 부어줘야 하지 않나? 전혀. 이 부싯돌 대신에 퍼커션 캡 쓰면 그만이거든. 아하. 퍼커션 캡이 뭐다? 금속재 캡에 내용을 담아둔 발화장치로 비가 와도 총을 쏠 수 있고 불발률도 줄어들고 방아쇠를 당기고 발사되기까지의 록타임도 줄여주는 신통방통한 물건.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퍼커션 캡이 나와 있었나? 이미 이 당시로부터 25년 전쯤에 발명됐어. 그런데 최초 개발자가 워낙 강력하게 특허를 걸어놔서 이걸 피해가는 특허가 나오고, 피해가는 특허를 피해가는 특허가 또 나오고, 뭐 그 와중에 서로 소송 걸고, 그래서 이 퍼커션 캡을 쓰는 퍼커션 락 방식의 총들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였지. 총기 전문가도 아닌 샘이 대중화되지도 않은 퍼커션 락 방식으로 총을 만들었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매박 증거가 있어. 샘이 만든 해머를 잘 보면 플린트락 해머 특유의 닭대가리 영상이 아니라 퍼커션 락 해머처럼 뭉툭해. 저 뭉툭한 부분으로 퍼커션 캡을 터뜨리는 거지. 이야, 진짜네. 전기 착화시키려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샘이 이렇게 원청 기술들을 기묘하게 조합하는 재능이 있구만. 더 뛰어난 재능은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었어. 뭐 귀국하자마자 스프링필드 조병청 인근에 있는 작은 총포탈을 찾아가서 이 주인장한테 목형 하나 딱 건네주고 샘플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대략 이런 형태였을 거야. 이야, 저게 최초의 콜트 리볼버야? 훗날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샘이 생각해둔 아이디어는 다 들어가 있어. 퍼커션 락 방식의 해머와 연동되는 실린더 겸 총열. 근데 어째 총이 좀 불안불안한데? 총열이 길어질수록 이 무게가 급증해서 짧은 총열을 써야 돼. 당연히 명중률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지. 근형 제식으로는 절대 못 쓸 물건이구만. 그래서 샘은 총포탈 주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토의 끝에 총열 하나짜리 콜리오 피스톨 스타일로 급선회를 결정했고, 이 2달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어. 이 당시 만든 시제품은 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지만 이 콜리오 피스톨 꼴이 나지 않으려면은 확실히 차별화된 형태로 만들었을 거야. 콜리오 피스톨 왜? 플린트락 방식을 이 퍼커션 락 방식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렇지. 이 콜리어도 이 본인 피스톨을 퍼커션 락 방식으로 개량했는데, 복잡한 셀프 프라이밍 기능을 제거해서 이 추적법이나 구조가 훨씬 단순해지고 제작 단가도 훨씬 줄어들었지. 이야, 엄청 팔렸겠네. 쫄딱 망했어. 카피가 너무 쉬워서 짝퉁들이 판쳤거든. 아따, 뭔 짝퉁이 진퉁보다 더 고급지대? 이태리제거든. 역시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콜리오도 특허처럼 했을 거 아니야. 하긴 했는데 영국 한정이라 해외 카피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 거기다 콜리오 피스톨 특허의 핵심이 셀프 프라이밍 기능인데, 퍼커션 캡 버전에선 삭제가 됐으니 해당 사항 없음이 됐지. 그래도 회전식 실린더는 콜리오 이거 전매 특허 아니야? 어허, 뭔 소리. 이미 16세기 후반에 게르만 양반들은 이런 걸 만들었었구만. 와, 그분들은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콜리오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 싹 날려먹고 이 총기 제조업계를 영원히 떠나버렸지. 결론은 신박한 발명품 만드는 거 이상으로 특허 출원이 중요하다? 그렇지. 다행히 샘의 아버지 절친이 특허청 고위 공무원인지라 이 샘은 쓸만한 시제품이 완성되자마자 워싱턴 특허청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시원하게 물 먹었지. 아니 왜? 아직 완성도에 문제가 많았거든. 물론 잘만 개량하면은 대박날 가능성도 있다 식으로 희망 고문까지 당했는데, 문제는 개량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었어. 뭐 집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선뜻 투자를 한다는 사람도 없고, 사고치고 고등학교 중퇴한 17살의 사내아이가 취업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진보따를 싸들고 가출해서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지. 헐, 뭔 일을 했는데? 닥터 콜트의 전국 투어 환각쇼.